노란 꽃물결 살랑대면 의성에 봄이 오나 봄. 축포처럼 터지는 꽃망울이 봄을 많이 기다렸나 봄. 산망구로 꽃길 심리에서 우린 아주 설레나 봄. 파란 하늘 밑 초록의 마늘밭을 지나 노랗게 일렁이는 의성으로 올해도 봄맞이 가요. 따스한 기운에 밀려나온 산수유 꽃망울이 눈으로 마음으로 스며듭니다. 몽글몽글 쌓여가는 봄날의 추억. 2026년 3월 21일부터 29일까지 제19회 의성 산수유마을 꽃맞이 행사에서 부디 꽃길만 걸어요. 함께 진행되는 의성 마늘 마라톤도 잊지 말아요.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바로 학교가 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의 거점으로 새롭게 거듭납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노후학교 등을 제외한 모든 국공립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확충하는 햇빛 이음학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실장님. 이름이 햇빛 이음 학교 사업입니다. 네.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고요. 어떤 배경에서 탄생했나요? 네, 햇빛 이음 학교 사업은 기존 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확충해서 학생들의 탄소 중립과 생태 교육을 잇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즉 태양광 발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 요금도 절감할 뿐만 아니고 이를 통해서 화석 연료를 줄여서 탄소 중립도 실현하고 그리고 기후 생태 교육도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작년 12월 저희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도 학교에서 자체 발전 시설을 확대해서 전기요금을 조금 줄여보는 게 어떠냐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고, 실제 20년과 24년의 학교 전기 사용량을 비교해 보면 전기 사용량이 약 1.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전기요금 자체도 1.8배 정도 그렇죠. 늘어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기후 위기나 기후 재난이라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학교가 조금 선도적인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사업은 단순히 전기요금을 절감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학교를 에너지 전환과 기후 생태 전환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 자체 발전 시설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학교의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전기 요금 올라서 학교 재정에 꽤 타격이 있다고 그러대요. 네, 실제 부담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자체 발전 시설을 좀 갖추는 게 바람직하겠다. 사실 면적이 상당히 많은데. 네, 현재 전체 학교 한 20% 정도가 이제 자체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어쨌든 단계적으로 높여가야 되는데, 그래서 주요한 사업 계획으로 넣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려면 학교 건물이 이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등등 점검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기 요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기후위기 시대를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늘 확인하고 배우는 교육의 과정이기 때문에 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상 함께 보셨는데요. 최규진 교육부 장관도 단순히 전기요금 문제가 아니라 교육적인 그런 부분을 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태양광 사업이 계속 추진은 됐었는데요. 기존의 사업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네, 두 사업 모두 탄소 중립 실현과 기후 생태 전환 교육을 학교 현장에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방향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사업의 적용 방식이나 대상 범위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은 낡은 학교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공간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도 하고 시설 자체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예.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을 대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반면에 해피디엄 사업은 기존 학교 건물 옥상이나 부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공사 없이도 단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 설비가 없는 전체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도 폭넓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 기존의 그린 스마트 스쿨과 이번에 추진되는 햇빛 이음학교 사업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전체 이 햇빛 이음학교의 사업은 언제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며, 또 올해 시범 학교가 지정이 됐죠?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30년까지 5년간 추진될 네. 예정이고요. 올해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사업 대상 학교는 400개이고요. 시범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내년부터는 2030년까지 약 3,900교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다만 통폐합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학교나 또는 개축 가능성이 있는 노후 학교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 차원에서 또 그리고 안전 차원에서 이번 사업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예. 현재 약 35%의 학교에 태양광 설비가 보급되어 있는데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노후 학교나 소규모 학교를 제외되긴 하지만 사실상 전체 국공립 초등학교에 태양광 설비가 갖추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게 학교당 50kW의 용량으로 설비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50kW 하니까 딱 와닿지가 않습니다. 네,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용량인지 궁금하네요. 네. 예. 올해 시범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50kW고요. 전체 용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50kW를 정한 이유는 설치 여건이라든지 예산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50kW 용량이면 패널 크기가 4m, 40m 정도의 크기라서 네. 큰 제약 없이 우리 학교 옥상에 또 설치할 수 있는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범 사업은 저희 특별 교부금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 투입의 효율성도 고려한 측면이 있습니다. 50kW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이제 설비 이용률이라든지 기기 효율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학교당 약 연간 68메가와트 정도의 전기를 생산하게 될 것이고, 또 이걸 교육용 전기 우리 기준 단가를 적용해 보면 연간 약 1,000만 원 가량의 전기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학교당 연간 31톤의 탄소를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고요. 네. 우리 소나무로 흔히 많이 비교를 하는데, 소나무로 따지면 학교당 4,700그루 정도의 소나무를 식재하는 효과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제 400개 학교를 시범 운영하니까 이걸 400개 학교의 전체에 다 적용을 해보면 전기 생산은 약 27,000메가와트 정도가 생산되고, 전기요금 절감은 40억 원,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은 12,500톤 정도가 감축되고요. 소나무 191만 그루를 식재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 본 사업은 저희가 이번 시범 사업을 거쳐서 올해 연말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요.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30년까지 사업이 완료된다면 이보다 훨씬 큰 효과가 발생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우리 국가적인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식재되는 나무수로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환경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네, 사업인 것 같고, 특히 그렇습니다. 비용도 학교당 1,000만 원이지만 모이니까 한 40억 정도 되니까 네, 상당히 높은 그런 효율성을 네. 가진 그런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히 설치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산된 태양광들을 종합적으로 또 설비 관리하는 시스템이 추진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죠? 네. 현재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 약 35% 정도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고 조사가 되는데요. 학교별 설비 용량이라든지 연간 얼마만큼 발전을 하는지, 그리고 발전된 그 전력 전기를
자가 소비를 하는지 또는 판매하는지와 같은 정보들을 각 학교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일부 학교는 이러한 정보들이 잘 관리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35% 학교들의 전체적인 발전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은 좀 저희가 알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태양광 관련 정보를 좀 더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요. 저희가 현재 교육시설법에 따라 교육부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교육시설 통합 정보망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태양광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서 태양광을 설치한 각 학교들의 일일 발전량과 같은 정보들을 중앙에서 통합 관리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한국전력과도 협업이 좀 필요한데요. 환전해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별 전기 용량을 앞서 말씀드린 우리 교육시설 통합 정보망과 연계해서 이를 앞서 받았던 태양광 발전 정보와 조합을 하면 태양광 설비를 갖춘 학교들이 실제 어느 정도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갖는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네.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특정 학교의 태양광 발전량이 갑자기 0이 된다든지 또는 태양광 발전이 오랜 시간 동안 너무 낮게 유지가 되면 이제 우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이상징후로 간주하고 해당 학교의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는 태양광을 설비하는 유지 관리 부담도 사실은 좀 줄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태양광 설치를 통한 비용이라든가 또 사업 측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어봤고, 아까 최기준 교육부 장관도 확인하고 배우는 교육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교육적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체험형 태양광 공간이 이제 학습으로 아이들에게 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라는 내용도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학생들이 태양광 발전 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또 햇빛의 위치라든지 강도에 따른 발전량의 차이와 같은 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구축하는 것과 함께 간이 교육용 태양광 모듈도 함께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간이 태양광 모듈을 통해 전구를 켜거나 선풍기를 작동시키거나 또 스마트 기기를 충전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태양광 발전의 원리와 그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또 학교 안에는 별도의 전시형 설비도 설치해서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가공된 에너지와 탄소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학습과 탄소 중립 실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에 보면 중앙현관이 있잖아요. 예. 그 공용 공간에 대형 화면을 설치해서 실제 이 학교에서 태양광으로 발전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발전량과 이것이 실제 탄소 저감 효과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몇 그루 식재 효과 같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서 학생들이 에너지 절감을 위한 프로젝트 학습이라든지 또는 데이터 분석 수업과 같은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자료 화면에 아이들이 그 태양광 패널 아래에서 막 보는 그런 그림을 확인할 수 네,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교보제로 또 활용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군요. 그리고 조금 더 큰 차원에서 기후변화 교육과 생태전환 교육의 기반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도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거죠? 네, 이제 태양광 설비를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조금 생태 전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내 태양광 설비를 활용한 교육 모델을 네. 저희가 초중 고등학교 대상으로 각각 개발할 예정이고요.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태양광 설치를 한 학교에 컨설팅도 제공하고 관련한 교육 자료도 통합적으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개발된 신재생 에너지 교육 자료를 분석해서 학교 내 태양광 설비를 활용한 교육 모델을 올해 상반기 중에 조금 만들고요. 이를 수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희망학교와 교원에게
해당 교육 모델을 제공하고 전문가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가환경교육 통합 플랫폼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예. 이곳에 한국에너지공단과 같은 다양한 기관에서 제작한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신재생 에너지 교육 자료도 탑재해서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생태전환 교육은 태양광만 포함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태양광 설비를 포함해서 학교 시설이나 교육 과정을 비롯한 학교의 모든 영역에서 생태전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한국형 생태전환 교육 프레임워크 KGP라고 하는데요. 이런 프레임워크도 올해 중에 개발해서 내년에 올해 시범 사업이 끝나고 나면 내년에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이런 프레임워크나 교육 모델을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한국형 생태 전환 교육 프레임워크 KGEP라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 한국형 생태전환 교육 프레임워크라는 건 유네스코의 GEP라는 그러니까 그리닝 에듀케이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네. 학교의 모든 영역에서 생태 전환 교육의 원리나 가치들이 실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입니다. 예. 유네스코 GEP는 모든 학습자가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가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글로벌 행동 계획, 행동 강령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네스코는 크게 4가지 영역에서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첫째가 그리닝 스쿨이라고 해서 학교 시설이나 환경 자체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첫째고요. 그리고 이 친환경적인 사업에는 학교 시설을 생태전환 교육의 장으로 만드는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닝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기후 위기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수업을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닝 티처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커리큘럼이 운영이 되려면 선생님들이 그런 지식과 수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연수나 훈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닝 커뮤니티라고 해서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해서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촉진하는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GEP는 최소한 2030년까지는 전 세계 학교의 50%를 그린스쿨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KGEP는 이러한 유네스코의 GEP 주요 요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여건이라든지 특성을 반영한 생태 전환 교육 모델을 조금 만들려고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4가지 영역별로 영역별 목표나 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들 그리고 실행 전략들을 모델 안에 담아서 올해 안에 만들 예정이고요. 내년부터 저희가 시범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특히 이제 선생님들의 그런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지원해서 또 잘 가르치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안전에 대한 부분도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도 이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안전 관리는 어떻게 유지가 되고 보수나 지원 부분들은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네, 그런 걱정이 많을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이 사업을 발표하고 나서 이런 우려들이 언론에 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빈번하지는 않지만 학교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소방청에서 집계한 최근 5년간 학교 태양광 관련 화재 사고를 보면 총 10건 정도이고요. 사상자는 없지만 약 4천만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안전을 저희 사업 추진 계획의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안전장치 강화 방안으로 아크 보호 장치라는 걸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아크 보호 장치는 태양광 설비 회로에서 불꽃이 나거나 우리 흔히 스파크라고 많이 하죠. 나면 자동으로 전기를 차단해서
화재를 예방하는 장치인데 이게 저희가 법적으로는 28년부터 1000kW 이상 대용량 설비에 적용하도록 지금 법제화가 되어 있지만 저희가 50kW 용량이 전혀 낮은 상황이지만 의무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태양광 설비에 대한 정기안전공사의 법정 검사 주기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기안전공사 법정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받도록 조금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참고로 현재 각 학교에 관계법령에 따라서 정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안전관리자는 그 업무 범위에 태양광 설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정기안전관리자가 태양광 설비를 점검하게 되어 있어서 화재와 같은 위험은 뭐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안전하게 또 잘 지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햇빛 이음학교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동안 이제 진행이 쭉 된 사업과 별개로 이번 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또 학교 내에서 행정에 대한 어떤 뭐 부담도 네, 조금 더 있을 수 있고 네. 또 설치하다 보면 또 주변에 민원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이번 사업은 설계부터 공사 전 과정 시도교육청이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학교의 부담은 사실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태양광 설비 공사는 일반적으로 공사 기간이 짧고 소음이 또 크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뭐 공사 추진하는 방식은 다 시도교육청 판단하에 뭐 결정을 하겠지만 가급적 방학 기간 중에 공사를 추진하거나 학기 중에 추진하더라도 주말이라든지 또는 휴일에 추진을 해서 수업에는 영향이 없도록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근 주민분들의 민원은 통상적으로 태양광 패널에 의한 빛 반사에 대한 민원들이 되게 많은데요. 저희가 학교 현장 여건과 주변 환경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계 단계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조금 검토를 하고요. 혹시 설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뭐 후순위로 한다든지 설치를 보류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